예, 저 당시 상황에는 국가는 없었다 하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국가는 없었다. 어제 윤 대통령과 국무회의 그 사안에서 녹취록을 전문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조금 일찌감치 이런 그 녹취록이 보고가 됐는데요. 예, 윤 대통령이 아주 이 경로를 했다는 그 후문입니다. 야,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군요. 이렇게 시민들이 시시각각 11번에 걸쳐서 정말 이거 압사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와서 빨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라고 하는 정말 긴급 SOS를 쳤는데도 경찰은 출동은커녕 그냥 전화 상담 종결. 예, 바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처리,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런 거와 함께 책임 소재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면요.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국민 애도 기간 아닙니까? 애도 기간 끝나고 다음 주에 유족들의 이제 발인이라든가 이런 절차, 장례 절차가 마무리 짓고 또 이 사고 현장이라든가 서울역 앞에 또 서울시청 광장 앞에 모여 있는 분향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요. 네, 이제 옷을 벗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 시사에 밝으신 분이니까 아마 예측이 될 것인데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른바 행안부 장관 또 경찰청장 두 분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슨 이 사람들 많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겁니다만은 책임 소재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윤석열 퇴진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사과를 했죠. 행안부 장관과 오른쪽의 경찰청장은 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고 또 질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르면 사태 소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그 사태가 표현한 이분들이 제 1차입니다. 1차.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국가에서 모든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몰아주고 실제로 경찰을 이 인사권을 갖고 관리 감독을 통솔을 하고 있는 게 행안부 장관이니까요. 더 두 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안이 제가 이쪽 저쪽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네, 제가 이 녹취록 전문 공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참 해도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네, 용산 경찰서장에 빠졌네요. 이 두 주무 경찰청장이 이른바 경찰의 수뇌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서울청장도 있고 관할 지역인 용산 경찰서장은 그 뒤에 이제 이 잘잘못을 어느 정도까지 그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의 경질, 책임을 진 경질은 이거는 불가피하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네, 현장 총책임자는 세 분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그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러고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대검에서 검사장 2명을 책임자로 하고는 이 수사팀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의 공표는 되지가 않고요. 네, 여러분들께 아마 그 뉴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텐데요. 대검에서 상당한 그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지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사실 엄중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녹취록 전문 공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은 우리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네. 자,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걸 쭉 한번 일단 이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오후 6시 34분입니다. 34분에 이건 112 긴급구조센터에 들러온 거니까요. 사고 발생이 10시 40분이니까 약 4시간 전에 이렇게 긴급한 목소리로 온 것이죠. 클럽에 줄 선 사람들,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요. 지금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고 112가 신고를 했는데, 요때는 출동이 나왔는데 특별하게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갔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8시 9분입니다. 이태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예요. 지금 빨리 오세요. 라고 똑같이 112에서 온 건데 이때도 나갔다가 특별한 조치 없어서 나갑니다. 사고 나기 약 2시간 30분 전입니다. 다시 8시 33분에 또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길바닥에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출동조차 안 했다. 예, 다시 8시 53분으로 시계초가 들어갑니다. 이태원입니다. 진짜 아수랑이에요. 아수라장. 장난 전화 아니니까 빨리 오세요. 마찬가지로 출동을 안 했습니다. 이제 오후 9시 사건 발생, 사고 발생 1시간 반 전이죠.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빨리 좀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시 2분으로 갑니다. 길 어떻게 했는지 좀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9시 7분으로 갑니다. 여기 와서 일방 통행할 수 있게 제발 통제 좀 부탁드려요. 하는 내용도 9시 9분에 들어왔고요. 9시 10분 할로윈 축제 중이에요. 여기 상태가 심각합니다. 안쪽에서 압사당하고 있어요. 압사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중한지가 저 정도 얘기 들으면은 그 전화를 받는 사람도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런 전화가 왔어요 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보고를 할 것 같지는 않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이 보고 체계에 또 무사 안일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 깊이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의 고장인 것이죠. 시스템. 예, 9시 51분으로 갑니다.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출동 XX. 예, 8시 반 이후에는 출동 자체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6시와 7시 달랑 두 차례 서너 명이 가가지고 아이 뭐 별거 없네. 예, 그때는 뭐 사람들이 쓰러져 있지 않고 평소보다 사람들이 좀 많을 인파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10시 쪽으로 나옵니다.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연이어서 압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똑같은 10시 11분이다. 곧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이게 좀 같은 맥락의 긴급전화, SOS 전화가 이걸 벌써 예, 같은 11번이 지금 옵니다. 11번. 네. 이쪽에 경찰이랑 소방차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골목에 사람이 다 꽉 차고 10시 15분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한 사람이 앞세에서 서너 사람이 쓰러지고 그 뒤에 10명이 쓰러지고 그 뒤에 또 20명이 덮치고 5중 6중으로 압사가 도미노처럼 이루어지는 예, 긴급전화. 예, 저 당시 상황에는 국가는 없었다 하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국가는 없었다. 예, 11번 신고받고 참사를 못 막았다. 경찰 측. 예, 뭐, 안전 책임은 일단 우선으로 경찰이 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경찰. 그렇지만 경찰을 희생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꼬리 자르기, 경찰의 모든 거를 다 책임을, 밀면은, 예, 소양간, 외양간이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그런 결과가 당연히 경찰은 경찰청장이 됐던 서울청장이 됐건 아까 우리가 세븐님이 말씀하신 용산경찰서장이 됐건 예,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찰 체계는 아마 다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11번의 이 긴급 SOS 전화를 받고도 출동조차 안 했다. 그 시간에 대한민국 경찰은 없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없었다. 하는 얘기로 충분히 예,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글쎄요. 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금 취임한 지 3개월, 뭐 4개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뭐 취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려주고 저 사람은 뭐 더 있고
스테이, 이렇게, 임명 그대로 하게 하고 저 사람은 자르고 할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사고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사퇴 소식, 경질이죠. 정확하게는 사퇴는 뭐 자기가 사표를 내는 겁니다만은 책임을 지고, 중도 경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문. 지금 전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그 일면 기사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을 대부분 다 한 건데, 예, 저거 조금만 키워 주십시오. 대부분 똑같지요? 이 태원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입사당할 것 같아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대형사고나 일부 직전에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길 좀.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저 그래픽하고 같은 얘기니까요. 예, 쭉 녹취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건 국내에서도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주 발췌를 한 거고, 정말 핵심 내용을 발췌를 한 거고, 본인들이 쭉 이른바 경찰 쪽 응대하는 사람과, 예, 거기 어디라고요? 이태원 어디요? 해밀턴 오펜 그 옆에 골목이요? 지난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왔던데 하고 똑같네요. 뭐 이런 내용이 쭉 담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할 때는 녹취록의 전문을, 예, 공개가 돼 있으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참사가 사흘 지나서 고개 숙인 이상민, 윤희근, 네, 한 분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고요. 관장이고요. 한 분은 또 윤희근 청장이죠. 참사가 사흘 지나서 어제 고개 숙였습니다. 어제 고개 숙인 분들이 꽤 많죠.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다음에 용산구청장 양희영, 또 용산경찰서장 다 어제 일제히 사과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동안 어느 정도, 그런데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안 해도 될 말을 또 했습니다. 경찰 측에 만약에 배치가 했다 손들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는 얘기를, 글쎄요, 참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한 거죠. 저런 거는 대형 참사회 때 할 수 없는 그런,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경찰을 더 수백 명 배치를 해도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경찰 총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예. 예, 더 미흡했다. 보완을 앞으로 하겠다. 유족들에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는, 예, 진솔한 자기 사과와 함께 얘기를 해야죠. 경찰을 더 100명, 200명 배치한다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 네, 저거는 공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될 말,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말, 그 옥석을 가리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쉽게 정무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판단 능력이죠. 거기에 정무가 녹여서 어떤 사안에서 꼭 필요한 말, 정말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될 말을 깜빡하고 또 그냥 넘어가면 상당히 무덤덤한, 그럼 왜 했어? 그럼 기자회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될 말, 유족들이 보기에는 경찰들 더 100명, 200명 배치가 된다 손 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저게 뭡니까? 용산경찰서 무슨 이태원 파출소 지구대라고 그러죠. 지구대에 말단 우리 경찰관이 얘기해서도 사실은 안 될 말입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이 저 얘기를 하다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조여오는 그런 책임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저렇게 그냥 조그만 한 50m 거리에 3.5m 폭에 저렇게 수만 명이 몰려 있는데 저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었죠. 저기에 100명을 더 투입된다 하도록 어떻게 사고를 막습니까? 예, 그 말이 안 됩니다. 저 정도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사실 우리가 국가에 공권력을 주는 경찰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다 파악이 되고, 아까 김어준이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방통행이 필요했다면 일방통행은 당연히 그 경광등 갖고 저 얘기를 하면은 그 왜 안 따라줍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앞에 해밀턴 호텔에 불법 주차 하는 것도 경찰은 그날 단속을 안 했다. 그러니까 뭐가 쉬운 거죠. 그 하루 전날은 단속을 했답니다. 금요일 날은 오히려. 그런데 토요일이라 글쎄요, 맥을 놓고 있었나요? 그 불법 주차들 때문에 구급차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급차들이, 한시가 바쁜 구급차들이 그 골목을 향해서 빨리 쓰러진 위급 환자들을 이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불법 주차들 다 뭐 일단 이 견인을 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11시 반 12시가 돼야 그 이송 차량에, 구급 차량이 거기에 원활하게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없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요. 네. 네, 지금 뭐 경찰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나라의 치안, 안전을 우리가 경찰이란 이 공권력에 위탁을 한 거니까요. 네, 그렇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에게 모든 그 책임을 몰아주고 꼬리 잘리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위에 당연히 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행안부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일각에서 제가 이 기자생활 30년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매일매일 뭐 하여튼 취재도 하고 기사 연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총리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네. 총리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안의 어떤 엄중한 그런 사안에서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 이 경질을 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점점 커가진다고 봅니다. 네,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을 계기로 정말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출범할 때 모습대로 초심으로 더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상황을 총리를 비롯한 이 관계, 이 경찰 행안부 장관 또 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용산 경찰서장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약간 아래에 있는 직급이기 때문에 그건 순차적으로 당연히 될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총리도 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 주, 그 다음 주 쪽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예, 요거는 이제 제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은 이건 감이 아니라 제 취재에 비롯된 상황이고요. 정말 이거는 뭐 그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상황에서 총리도 경질을 한다고 라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점점 이런 식으로 이 국가 그 당시에 없었다.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은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거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상존한다. 그렇군요. 우리 김은정님은 총리와 장관 경질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주 뭐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기라든가 사태의 중요성을 봐서는 점점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 기자생활 30년을 녹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글쎄요, 이거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제 외신들 기자회견에서 약 1시간 예정되어 있는 걸 2시간 반 동안에 아주 열심히 성심성의껏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약간의 이렇게 경향신문 또 뭡니까 한겨레 같은 친민주당 뭐 좌파 매체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친민주당 쪽에 이런 매체들은 이렇게 공격을 했죠. 말장난과 웃음부인 한덕수 정부 책임 묻는 과정 중 통역의 문제 안 들리는 책임은 하면서 말장난 논란을 했다. 저거는 그야말로 말장난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너무 상황이 분위기가 딱딱하고 하니까 약간 저도 뭐 어떤 내용인지를 좀 충분히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만은 저걸로 갖고 총리에게 이 책임이 있다라고 문책을 한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진중함 이런 거는 뭐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약간 외신 기자들이 계속 이런 질문, 무거운 질문을 한 상태에서 약간의 그런 뭡니까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사태, 국힘도 부글부글, 국민도 화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도희님. 용산구청장 말하는 거 보고 소름이 돋고 욕 나왔나요? 백설공주님.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장도 뭐 당연히 책임이 있죠. 예, 그렇지만 용산구청장만 해도 이렇게 지방제 선거로 선출직 아닙니까? 그렇죠? 용산경찰서장, 서울청장, 또 경찰청장 이런 것들은 다 임명직입니다. 임명직. 이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사안이 엄중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온 선출직 공무원이라 사실은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내려와라 라고 요구를 할 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뭐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라는 건 충분히 그쪽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청장의 책임을 묻고 사표를 요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녹취록을 본 여당도 세월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참사전 녹취록을 전문을 공개를 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정말 이 응대원 경찰 쪽에 전화를 한 사람과의 이 자세한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라고 더 전문을 공개를 한 거니까요. 정부 측에서. 네, 이 녹취록을 쭉 보니까 세월호보다도 더 상황이 엉망이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XX 출동 자체를 안 했다. 6시, 7시 때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는 나가서 이 순찰조가 순찰을 했는데도 보고도 그렇습니다. 이 작년보다 이전보다 인파는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라고 종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황 자체를 이렇게 안일하게 본 상황인데요. 여당도 이 정도면은 세월호 때 당시 여러분들 우리가 선장 누굽니까? 이름이 선장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막 도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이준석 선장이었죠. 네. 그렇게 상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에는 공권력은 없었다. 압사 직전에도 공권력은 증발이 됐다라는 것을 잘 파악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앞으로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주 고강도의 책임을 진 이런 경질 사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합니다. 네, 양순현님 분양을 하고 오셨군요. 네, 용산청장, 서울청장 사퇴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미숙님, 야당 같은 국힘은 뭘 하는지요? 오히려 조용하네요. 지난 5년간 경찰기관이 얼마나 무너진 모습이고 의경을 없애버린 영향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정님 말씀에 어느 정도가 있고요. 지금 경찰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강이 회의가 됩니까? 네, 이제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던데요. 그동안의 5년 동안 뭐 굳이 그렇게 책임을 따진다면은 지난 5년 동안에 경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대검에서 이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강도에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간에 어떤 시스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의경을 없애버린 영향 이것도 지금 꾸준히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말은 참 잘하네요. 왜 국회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법은 안 만들면서 늘 꼬집고 탓하고 세비만 받으며 입만 나불거리면 다입니까? 김나영님. 예. 조금 전에 어떤 시청자 여러분이 검수완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수완박을 해가님이 말씀하셨나요? 예,
검수완박 탓도 있습니다라고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을 해서 그 수사권이 경찰한테 간 거 아닙니까? 경찰은 지금의 인력이라든가 지금의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사 영향이 들어온 것도, 예, 그런 영향도 분명히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자세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만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이미 수사력이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은 것이죠. 그 뒤에 한동훈 장관이 또 일부 복원시킨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안 된다, 맵하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그 직간접 영향은 있을 것이다라는 저도 추론은 해봅니다. 네, 아까 해가님이 말씀하셨죠? 네.